사무소에는 소송까지 끝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는 합의에서 끝날 수도 있고 소송이 끝날 수 있지만 그 뒤까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기술팀으로부터 우리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은 기술적인 측면 설명을 드리고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무실이 있고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연이라고 여기에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10년 이상 했었고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했었고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강 변호사는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을 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특성이라는 게 건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무실에 이 하자와 관련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희귀한 자격증입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건설 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 변협에서는 그래서 건설 전문에서 그 사무실에 5명이 건설 전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등록증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라는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지금 2년에 하면 한 20년 정도 되는 저는 나름대로 좀 하자께서 오래 좀 됐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이재근 변호사 그리고 외부의 전문 기술가까지 협력을 해서 하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는 뭐냐? 나는 보수 그나마 들어갔는데 거기다 보수 받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믿죠. 거기다 보수 이제 2년이 다 돼가니까 보수가 될 만큼은 됐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3년 4년 지나도 안 해줍니다. 돈 많이 주고 힘든 거는 계속 이루죠.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하자가 다 없어지면 하자가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자를 크게 두 갈래로 구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무 말라 죽고 타일 떨어지고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지하주차장가면 그 페인트가 돌고 일어나고 이런 것 이걸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다. 눈에 보인다 해서 눈에 보이는 하자라고 하고 그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다. 나무가 말아주고 이런 문제. 이걸 이제 사용검사 후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자는 우리가 누가 가도 웬만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자가 우리는 하자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라는 부분까지 도천에서 살펴보니까 전체 하자 중에 내가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하자의 30%. 이 하자는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 하자를 찾아내는 것은 기술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가면 2대 8 정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안 보이는 하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이는 하자는 연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2년, 3년, 5년, 10년 우리가 세대 내에 생기는 도배, 타일, 장판 이런 문제 세대 내에 생기는 하자는 2년으로 보증기간이 다 끝이 납니다. 2년으로 우리 아파트가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잖아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과거에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딱 되면 시공사에서 관리사무소로 내역증명을 보냅니다. 2년차 보증 계정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2년차는 하자 수받지 않습니다. 라고 보는데 요즘은 추세가 조금 바뀌어서 다른 방식으로 시공사들이 공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 3, 50이고 세대에 생긴 하자는 거의 2년으로 보증 계정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청해놓은 하자는 어떻게 되냐? 자료가 있으면 보증이 되는데 시스템이 엄청난 자료가 있지만 이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자료를 다 숨기고 없다. 우리는 하자 보수 요청 받은 내 얘기 없어요. 당신들이 내놓으세요. 이렇게 당신들이 즉 우리 보고 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왜 2년 전에 오느냐? 2년이 시작점이었어요. 2, 3, 50년 이렇게 아파트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요 한 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2년이 되기 전에 하자를 발치해서 시공사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야 이런 하자가 이전부터 있었어요. 2년 전부터 보증기간이 도래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하면 5년 동안 시효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문제는 이렇게 많아 보이던 이 하자도 사용검사 전하자는 우리가 측량해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하자를 찾아 대비하니까 한 30% 20, 3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뭐냐 하면 화장실 가서 벽 두드려 보셨어요? 툭툭 소리 나잖아요. 100% 채워야 되는지 80% 채우면 되는지 거기를 시멘트로 채운 거잖아요. 몰타로 채우는 건데 80%인지 100%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기자들도 보면 반반 정도 많았어요. 100%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80% 채우면 된다. 나눠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타일을 뜯어서 보니까 50% 내외가 다 채워요. 다 빼면 재료 노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실에는 늘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방수가 돼요. 그런데 방수가 어디냐면 타일 드러내면 타일 밑쪽 부분에 방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물이 늘 습하는 환경에서 액체 방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방수 중에 덮개가 몇 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10mm가 되어야 된다.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그 재료를 쓰면 10mm 돼야지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공사는 아니다. 4mm면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대립되고 있는데 그러면 4mm라도 되느냐 해서 타일을 뜯어내고 방수층을 뜯게 측정해 보면 2mm 내외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열에 한 군데 정도는 4mm가 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한정은 2mm 내외예요. 즉 방수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방수액만 바르고 치웠다든지 원래는 방수액을 바르고 방수액이 깨지지 않도록 위에 시멘트를 덮어서 방수층을 보호해야지만 방수 역할을 하는데 그걸 다 빼먹고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은 4mm면 된다. 4mm 안 되니까 2mm니까 차액 2mm만큼만 보상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방수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수가 잘 안 생기잖아. 왜? 타일 타고 내려가 버리니까. 타일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면 누수가 생깁니다. 세대에서 위층에 누수가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타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물이 흐르면 밑에 쪽으로 누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욕실 천장을 보면 그래서 하자 세대 내 하자는 그 욕실에 들어있습니다. 욕실 천장에 보면 그냥 그게 편편하게 판을 깔아놓은 것 같지만 그 위에는 굉장히 복잡한 철구 저물로 이 욕실에 천장판을 붙들도록 해놨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꼭 한두 가지 과정에서 빼먹고 마이너 천넬, 캐릭 천넬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빼먹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뭐 ABS 천장판이라서 아주 가벼워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손으로 보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라고 하고 이 하자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하수 조절 가면은 잘 비트를 치러놓은 거잖아요. 이 에폭시 코팅이 0.3mm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0.1mm 내려온 거지.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고 입주하고 얼마 안 되면 벌써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균열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도에 보면 돌 빨아놓은 거 같잖아요. 문이 붙더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하도, 중도, 상도. 그래서 이 상도제가 뭐냐면 코팅이에요. 즉 먼지가 묻어도 그냥 물만 뿌리도 줄줄줄 저절로 먼지가 흘러내릴 수 있고 낙서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 세 번 칠하라고 코팅제 칠하라고 했는데 그 아파트 곳곳에 복도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 칠하는데 노임이나 저력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걸 빼먹거나 두 번째, 세 번째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코팅제를 두 번째 거하고 같이 섞어서 그냥 발라버렸다. 훔치려. 그러니 먼지가 묻어도 그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하수 조장 천장이 가면 긴급하게 생기잖아요. 꽃실도 10mm 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5mm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빼먹죠. 왜?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들고 가서 꽃실이 10mm 되는지 코팅이 상도지가 치러졌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기술자가 실제로 실력이 중요한 게 바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계 도면을 보고 시방서에 몇 미리로 어떻게 시공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하자가 전체 한 7, 80도 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일단 이 보이지 않는 하자를 찾아내는 게 기술팀의 능력이고 우리 세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자 가치를 잘한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자는 보이는 하자와 보이지 않는 하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 양도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우리 집 깨끗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가 뭐 하자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양도만 해놓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무조건 양도를 해야 되고 우리 아파트 전체 공용부는 개별 세대가 합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00분의 1이잖아요. 내가 안 하면 공용부는 1000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없더라도 공용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왜? 그 돈이 모여야지만 보수하는 비용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 분양자와 시공자는 부분 소유자에 대하여 하자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자와 관련된 권리는 개별 소유자가 가진다라고 대법원에서 해석을 92조 그랬더니요.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수월했는데 이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전국에 계류돼 가지고 채권 양도 안 받고 소송했던 합치면 수백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안 하라고 고등법원에서 구제하려고 계속 했지만 대법원에서 법은 법이다 해서 딱 잘라서 다 배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이 엄청나게 날아갔죠. 하여튼 이 판결이 나온 이후로 채권 양도라는 걸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우리가 근데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직 보수를 시공사에서 보수를 명확하게 딱 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 아파트 짓는데 3년 안 걸렸잖아요. 하자 보수 1년 어떻게 보면 2달 하면 다 보수가 되겠지만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대가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입주인의 민원을 기대고 있는데 계속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고객님 아이고 대표장님 보수를 해드릴 건데 인력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시죠 하고 한 사이 2년 3년 넘어가는데 그런데 입대가 이런 절차 취하려고 하면은 시공사에서는 보수해 주려 했는데 시공사에서 입대에서 소송하려고 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밀어놓은 거예요. 이 아파트도 그렇게 해서 2년차 3년차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4년이 돼서 큰 진전이 보수가 안 돼서 소송을 하니까 시공사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너 채권 양도 받아서 하자 보수 요청을 2년차 3년차에 대해서는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하자는 전부 다 날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서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키는 서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공사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입대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재산적인 문제가 바로 하자와 관련됩니다. 진단조사하고 양도하고 보존조차하고 이 문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칙에 하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취하고 3년차 무렵에 합의를 하거나 소진을 하거나 해서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현재 하자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꾸 아파트에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균열이 봐라. 균열이 이만큼 늘어났잖아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냐면 당신들이 관리를 하면서 균열이 더 늘어났지. 균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줬을 때 괜찮았지만 너가 관리해서 나무가 말라 죽었지. 이제 시간이 자꾸 흐르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문제는 이제 책임자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루다가 소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유공사로부터 시작하는 날, 감정을 시작하는 날까지 연 5%씩 감액합니다. 왜? 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죠. 물건이 나오면 손실이 이루어지잖아요. 감가상각이라 해서 감가가 된다 해서 물건이 세상에 나오면 자꾸 감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돼서 1년에 5%씩 감액을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1000세대 정도가 되면 이 5% 금액이 더 큽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당 판결이 세대당 400만 원 나온다 치면 1000세대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5%면 한 해에 2억씩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아파트에 불리하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아파트는 8년쯤 돼가서 7년 6개월에 이제 감정을 시작하니까 법원에서 8년으로 보고 40%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채권 양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권 양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채권 양도팀에서 세대 우편함에다가 채권 양도 서류와 협정을 하고 같이 붙이고 엘리베이터다가 공고문을 붙일 겁니다. 왜 채권 양도가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같은 안내를 하고 다 세대 우편함에 동봉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 양도서입니다. 채권 양도라 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되죠. 내 권리를 다 주나? 오로지 하자와 관련된 채권, 하자와 관련된 채권.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권리를 준다라고 입대해 줍니다. 왜? 하자와 관련된 권리는 내가 시스템에 보수해 주세요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는 요만하잖아요. 합치면 있는데요. 그래서 내 혼자 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모여도 할 수 없어요. 1000세대 중에 100세대가 우리 뭘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소송으로 간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건 덩치가 커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양도서하고 위임서는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위임입니다. 채권 양도를 하면 원래 양도인이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해 줬으니까 알고 있으세요라고 시공사에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양도인이 거기까지 하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양수받아서 즉 입대해서 통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수고 그와 더불어 세대진상조사서라는 것이 같이 동봉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진단팀에서 세대를 표본으로 산출해서 들어가서 세대를 다 살펴보는데 혹시나 누락이 있어요. 혹시나 내 집에만 특수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생산조사서라는 것을 같이 동봉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맞는 형태의 하자가 나타날 수 있는 하자를 다 목록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체크하시고 내 하자는 여기 없네라고 하면 이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나는 심하게 그렇게 자세히 적어내면 이걸 전부 다 채권 양도를 마치면 이걸 기재한 다음에
이번 주에 투입하고 다음 주 목금토 관리사무소에서 채권양도팀이 관리사무소에서 채권양도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채권양도서하고 이 증상조사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채권양도팀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증상조사서는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진단팀이 또 보냅니다. 그러면 진단팀에서 직접 조사했는가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오는 부분에 발치해서 전체 하자 항목을 만듭니다. 하자 항목을 만들어서 이제 정리가 되면 시공사에다가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단조사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진단조사서 나와 있고 우리 이제 채권 양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진단을 벌써 했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쭉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채권 양도서만 취합이 되면 해서 그 증상조사서를 추가해서 진단팀에서 좀 추가해가지고 더 붙이면 진단서는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공사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전부 다 보냅니다. 채권양도 그래서 우리가 채권양도는 몇 프로가 됐고 하자 조사를 하니까 하자가 이만큼 나왔잖아.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대책을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내줍니다. 이 보내는 내용에는 우리는 전체 하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진단팀은 아파트에 보내서 가지고 있지만 시공사에 보내는 우리가 하자 내용에는 항목만 되겠습니다. 항목만. 왜 그러냐면 2년 아까 타일 도배 장판이 다 2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조사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세대 증상 조사서에 체크를 해가 보내게 되면 101동 101호는 2년이 되기 전에 2년이 끝날 무렵에는 도배 타일이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근데 타일이 3년 지나서 떨어지고 깨질 수도 있고 3년 지나서 벤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어쨌거나 타일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집어넣으면 우리 전체 세대가 다 타일이 문제가 있는 거로 되고 도배가 이 항목을 체크해 놓으면 도배가 우리 전체 세대에 문제가 있는 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하자를 내가 그냥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언제 감정인 현장이 갑니다. 감정인이 우리가 협의를 하고 소송이 들어가고 하면 앞으로 2년이 될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타일이 떨어지고 깨질 타일이 조금 있으면 이제 깨질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장판지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점 감정인이 현장에 눈으로 볼 때까지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전체에 타일 문제 있다, 도배가 문제 있다, 장판 문제 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항목만 보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파트와 우리가 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시공사에다 보냅니다. 보내면 이 시공사에서 검토 보고서라는 걸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이 친구들은 이미 아파트에 대한 하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쭉 보내옵니다.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보내면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 균열이 있다니 균열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요소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의견을 그쪽에 보내옵니다. 요즘은 근데 조금 안 보내오는 주제예요. 도대체 시공사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전에는 잘 보내오다가 요즘은 좀 덜 보내오는 주제입니다. 조금 하자를 대응하는 방향이 좀 틀어져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조금 전에처럼 이제 검토 보고서를 보내오다든지 하면 입대위하고 시공사가 마주 앉아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뭐 어떻게 해주고 너 보상을 어떻게 세대하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세대하자 눈에 보이는 거 보상을 돼요. 나무 말아 죽어서 새로 짓고 타일 떨어져서 붙이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하자 이 전체 7, 80% 되는 하자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돈으로 보상을 안 해주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 해주고 그냥 끝낼게 보통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버리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체 거의 5년차까지 하자 종결을 하면서 1600세대인데 이렇게 하겠어요.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까 10만 2, 3억 정도에 합의가 됐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합의해서는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협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협의가 결렬되면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와 소송의 기간은 그렇게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포 대승배를 1이라고 여기가 붙어서 4단지, 6단지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뭔가 성이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바로 소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400세대짜리 4단지는 3개월 만에 협의를 했습니다. 소장 넣고 합의했는 거예요. 왜? 넉넉하게 주겠다. 옆에 큰 세대는 그래 못 줘. 해가지고 소송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질 필요 없이 이 친구들이 마음만 있다면 두세 달만 해줘도 되는 것이고 소장을 넣고도 감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간을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오래 들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아파트는 거의 1000세대쯤 되고 그래서 지금 보자 조합이 아직은 계산이 안 된 걸로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아직 등기부상은 조합이 해산을 안 했던데요. 그렇죠? 마무리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럼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는 건가요? 네, 다 돼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근래 들어서는 조합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조합 아파트는 이제 조합원이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원래 궁극적인 책임 부담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시공사지만 1차적으로는 조합이 어쨌거나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은 일 끝나고 조금 경과하면 해산해 줍니다. 해산하고 청산이 있는데 기본적인 일이 끝나면 조합이 해산만 해주면 조합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이 대부분 아파트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협의를 끌어가면서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조합 세대들 세대수가 적지 않아서 348세대였어.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채권 양도 해놓고요. 해놓고 난 다음에 조합이 뒤에 해산되는 걸 지켜보고 어쨌거나 해산하고 청산 중에 해산 등기만 되면 조합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우리는 시공사와 보증서만 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일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합원들도 채권 양도 일단은 하시면 좋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그렇게 되고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아이스 동선은 자력은 충분하고 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쭉 뭐 소장 내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입대보다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 모든 절차 진단조사, 채권양도, 권리보조 즉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온다든지 어느 정도 안이 오가면 우리한테 입대해서 보내줍니다. 보내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이 정도면 합의하면 될 것이다라고 뭐 알려줍니다. 보통 지금 나오는 판결 금액의 뭐 한 3분의 1에서 그 정도 좀 넘어가면 보통 합의를 보통 합니다. 우리로서는 아파트가 손해다 싶지만 또 아파트로서는 또 그렇게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고 있어. 그건 이제 적절히 아파트가 이때에서 결정하시고 이쯤에 동의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합의와 관련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지 가치 평가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으로 들어가면 소송 관련된 건 전부 다 저희들이 하는데 비용 같은 이 전체적인 비용은 이제 저희들이 선담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우리가 뭐 하다가 소송이 지면 어떡합니까? 돈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약서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을 하고 남으면 우리가 성공보수 가져가고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는 10원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이제 후불제입니다. 뒤에 정산하는 구조로 이렇게 한다고 아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사무실 장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자가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단일 항목으로 제일 큰 하자는 외벽균열입니다. 외벽균열이 많은데 어떻게 발치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감정인이 발췌를 했어요. 근데 뭐 보시면 5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3억 나오고. 그래서 감정인이 이렇게 발췌했는데 세대를 환산했을 때 한 세대당 30만 원 정도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감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감정인한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드론으로 균열을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당신이 조사했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니까 감정인이 보고 수정을 해줍니다. 감정조치적인 소송 중에 그래서 500짜리가 1억 8천, 100만 원짜리가 4,600 이렇게 해서 세대당 100만 원 이상으로 단위 항목으로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여기 감정이 또 마찬가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균열이 돼 있다. 우리가 균열이 멀리서 봐서 잘 모르는데 드론으로 가까이 고성 카메라로 찍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산하는 금액으로 치면 세대당 최소 200만 원 정도는 나올 정도의 균열이 있는데 감정인이 차마 그렇게 못하고 법원에서도 부담을 가져서 그만큼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왔길래 우리가 드럼을 띄워서 균열을 그래서 감정인한테 줬습니다. 더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4,500이 3억 6천이고
100만 원짜리가 400 이렇게 해서 구독세당 100만 원 넘게 보수비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알고 있는 감정인이 미리 말한 거예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드론 띄울게 라고 해서 그럼 네가 드론 띄워서 찍어라 라고 했더만 이 감정인은 첫 감정 단계부터 이 사람이 자기 드론을 띄워서 직접 균열을 산출했습니다. 1500세대에 3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균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 사무실은 외벽 균열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한다라고 감정인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화장실에 방수 두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10mm가 돼야 된다. 10mm 안 되면 방수 역할을 못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시공사 나이를 하고 법원에서도 이제는 다수가 4mm면 된다라고 이제 방향이 틀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대한건축학회에다가 조회했습니다. 4mm 시공이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직접 좀 결과를 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건축학회에서 30년 된 미장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외국인 근로자가 미장을 하고 있는데 타일이 지금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멘트하고의 모래하고 배합률을 맞춰가지고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된 미장사가 가장 얇게 한 발라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얇게 발라봐라고 했는데요. 4mm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닥 두께가 6.3mm가 4mm로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건축학회에서도 4mm 넘는 것 같다. 벽하고 바닥은 아닙니다. 7에서 9mm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법원에다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판부는 자기 과거의 관행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재판부는 여기에 따라서 11일로 수정해주는 재판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쟁점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쟁점 하나 더 있어서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건축학회에다가 한번 조회를 더 해서 어쨌거나 이게 워낙 비용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늘어나면 아파트 그만큼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소 모험이 되죠. 그래도 해본다는 것이고 요즘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재연설입니다. 재연설비가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구조로 되냐 하면 너무 길게 하면 괜찮습니까? 좀 말이 길어지는 데서 재연설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보면 이렇게 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괜찮은데 화재가 나면 야가 화재를 감지하면 그리로 이제 바람이 나요. 그 바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화재는 세대 내에서 일어나잖아요. 세대 내에서. 그래서 그 부는 바람이 초속 0.7m 정도로 부습니다. 초속. 그래서 그 불난집에 문을 열면 원래는 불길이 확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그 정도의 바람이면 이렇게 문을 열면 안으로 그 연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못 나와. 왜? 바깥으로 못 나와야지만 피난 계단으로 연기가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피난 계단으로 대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못 나오도록 막는 적절한 바람의 힘, 초속 0.7m 내지 8m. 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한쪽에 문을 열게 되면은 틈이 생기면 바람이 압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50파스칼이면 압력을 지켜야 되는데 문을 열면은 압력이 뚝 떨어지니까 압력 맞추려고 그때부터 송풍기가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겁니다. 부는 것까지 좋은데요. 이 친구들이 바람이 멈출 줄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문이 닫혀도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래 바람이 계속 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처럼 초속 1.83m의 바람이 이 아파트는 이렇게 나와요. 이 바람이라면 노약자가 세대 출입문을 못 열어요. 그 정도의 압이 차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압이 꽉 차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압이 조절 안 돼, 풍압이 조절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조절을 못하는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사전공사를 받을 때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 출입문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이제 피난 계단으로 나가는 문이 또 있잖아요. 피난 계단으로 나가는 문은 오히려 반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압이 세면 이 문은 저절로 열리잖아요. 압이 세면 세대 출입문은 닫아주고 피난 계단 문은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연기가 나오게 되면 이 연기는 그대로 피난 계단 열린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연기가 차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7시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그렇게 문이 열리면은 합격을 못 받으니까 그 문 도어 클로저 조는 거 있죠. 그걸 꽉 조는 거예요.
억지로 다치라고. 그러면 꽉 조여놓으면 노약자가 또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강도가 세지면 한 100N이라고 해서 100 정도 가버리면 이게 또 문 열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측량하니까 세대 출입문에 대해서는 이만큼 바람이 부니까 세대 출입문은 열기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도어 클로저의 어떤 열리는 힘인데요. 60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85 이렇게 나오고 어떤 데는 100이 넘습니다. 그렇게 꽉 조여놨다는 거죠. 열기 힘들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워낙 세니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방청에서 피난 원칙을 바꿨잖아요.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몰라도 도망가지 마세요. 왜? 연기가 자꾸 이리 들어가니까.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집안에 머물러라. 집안에 머물다가 안내방송에 따라서 대피를 하시라고 바꾸고 이 문제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뜨거운 재현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이제 감정 결과가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건 아직 없고 아마 우리 아파트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각자 고민을 하고 있고, 감정인마다 감정 기준은 다릅니다.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저도 지금 2개 나왔는데 3개가 나왔는데 한 감정에는 좀 굉장히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에도 산수를 하고 방식도 이해할 방식을 했고, 또 한 감정이 또 2개 내면 그럭저럭 괜찮게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뜨거운 과제라는 것이고, 자 판결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대충 보면 세대상 암산했을 때는 400만 원 내외 정도의 판결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 하자 진단을 진행한 세산업개발의 유상면 부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파트를 이제 하자 진단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이제 17일부터 이제 5일간 5명이 나와서 일주일간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세대, 샘플 세대를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일반 하자 부분, 그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하자를 장기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상부터 계단실, 지하 주차장, 기전실, 피트, 이 주민이 잘 안 가는 부분하고 다니는 모든 공용 부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좀 간단하게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11월 중순에 저희가 나와서 의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고서를 이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조사한 하자 항목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앞에 앞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드린 이제 결과물인데, 결과물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내시경 장비를 가지고 천장 내부나 아니면 유리 두께 이런 이제 측정 비파괴 장비를 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세대 부분하고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미시공 변경시공 이제 사용 검사전 하자는 약 한 160개의 이제 하자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자, 아까 말씀드린 타일이 금이 가거나 도배가 들떠가 찢어지는 거, 그리고 문이 잘 안 닫히거나 아니면 누수가 되거나, 그리고 물이 잘 안 빠지는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사용 검사 후 하자, 이거는 약 한 390개, 그래서 총 550개의 하자가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수로 보면은 미시공 변경 시공 하자가 가지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나중에는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하자는 누구 집에는 있고 누구 집은 없고, 그리고 주차장도 이제 산발적으로 다 하자를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는 없으면은 전체 세대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방 침실에서 발코니 하는 미서기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다. 근데 이거는 모두 저희 전 세대 공통 하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저희가 내시경을 가지고 천장 내부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전기 배선들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 배선을 하면은 내부에 이제 배선하고 나서 다 박스로 해서 커버를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다 시공이 안 돼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저희 천장 틀을 잡아주는 달대라는 그 천장 이제 금속 자재가 있습니다. 이 자재도 기본적으로 약간 강성이 큰 이제 강봉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저희 단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톱니어, 그냥 시공이 좀 빨리 하고 인건비가 적어져야만 이제 톱니어, 이걸로 또 이제 병행했다는 이제 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왜 그 방화 대피 그거 대피 공간, 네.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몇 층까지는 그게 돼가 있고 몇 층까지는 공간만 돼가 있고, 그게 내려가는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 있는 거는 왜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거는 3내에서 10층까지는 이제 그 완강기라고 해서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11층부터는 완강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그 피난 계단으로 예. 이제 피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3에서 10층만 완강기가 있는 겁니다. 아. 법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고 이거 유리에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 공기하고 안 공기하고 우리 안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있잖아요. 쓰기가 끼갖고 막 물이 줄줄 흘러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하자로 저희는 다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재판부에서도 그걸 봐주는데, 그것도 요즘은 전에는 다 100% 봐줬는데 요즘 약간 좀 반반 봐주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저희가 간단한 얘기로 차관부를 유리컵에 따랐을 때 약간 좀 서희가 뛰는 거는 하자로 보지는 않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줄줄 흘러요. 쭉 풀려서 예. 창틀에 다 보이는 예, 이 예, 정도면 예. 하자로 봐주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근데 그거를 시공사는 이제 환기를 안 시켰다 이런 식으로 안 해줄 겁니다. 아니 그거는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 게, 환기를 계속 시켜둬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자로 잡아줘야지 그런 거는. 네, 그런 건 저희 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질문 받을 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보이는 좀 큰 하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 이제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가 혹시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구획 같은 경우는 0.3mm 도장 두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약 0.1mm가 이제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천장 꿈칠도 해석이 된 꿈칠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10m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측정해보면은 약 한 6에서 8mm 정도, 그러니까 기준보다 다 낮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면적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액적으로 거의 이제 80% 정도, 많이 차지하면 80%, 못해도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공 변경시공 때문에 이제 하자 진단을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눈에 보이는 하자는 이제 저희가 그냥 다 보수 요청, 왜냐면은 다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이제 시공사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는 다 보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냐면은, 지금 저희가 11월 중순에 조사를 하고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다음 달 초 되면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드릴 겁니다. 왜 소환을 바로 제보를 안 하고 소환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조사가 한 3달 정도 지나면은 그 사이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리고 요 세대 증상서,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사무소에서 공명분에 보였던 하자들, 이런 걸 한 번 더 저희가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제보를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납품은 대략 한 2월 중순, 그래서 납품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채권량도 이제 투입하면은 그 채권량도 서류하고 저희 보고서, 그리고 요 하자 항목, 이거를 이제 각각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에 이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고서 작성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궁금하셨던 이제 약간 하자 관련된 거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하자나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네. 혹시 그 세탁실에 네. 벽 쪽에서